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4년 만에 발표된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을 분석합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현대차, 기아 등이 전기차 및 배터리 전략을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토요타는 계속 침묵하여 왔습니다. 전고체 전지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느니 전기차 개발에는 뒤처져 있다는 식으로 토요타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타의 이번 전략 발표는 21년 3월기 결산 설명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아직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거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1분기 판매에서도 토요타는 계속하여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를 했으며 영업이익률도 9%로 최고 수준입니다. 리먼 쇼크와 리콜 사태, 동일본 지진을 겪으면서 계속해 구축해온 강한 경영 체질이 생산, 판매 양면에서 발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과거 10년간 손익분기점이 되는 연결 판매 대수를 200만 대 정도 낮춘 노력도 여전히 토요타의 강한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토요타가 강조한 것은 카본 뉴트럴, 즉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토요타의 철학과 기술을 강조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은 자동차의 제조, 운송, 주행, 충전 급유, 폐기 리사이클 등 그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CO2를 실질적으로 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달성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타가 커미트먼트하는 이 목표 시점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목표 시점과 비교하면 좀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벤츠는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MW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년에 비해 생산 단계에서 80%, 사용 단계에서 40%, 서프라이 체인에서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화된 숫자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ESG에 크게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 중립 추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요타의 전동차 개발 역사는 96년 미국 ZEV 규제 대응을 위한 RAV4 전기차 개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7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1,7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12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개발되었고 14년에는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가 개발되었으며 작년에 2세대 미라이가 런칭되었습니다. 토요타는 55개의 모델로 세계 최대의 전동차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의 판매 합계는 최근 연간 200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는 유럽 시장의 프로에이스 벤과 중국 시장의 CHR 그리고 일본 국내에 한정하고 팔고 있는 C 플러스 포드와 렉서스의 UX300이 4차종뿐입니다. 이들 전기차의 작년 판매는 고작 6,000대였습니다. 이러니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뒤처져 왔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그동안 25년까지 10개의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4월 상해 모터쇼에서 발표된 BZ 시리즈 7개 모델을 포함하여 15개의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BZ 시리즈 개발에서는 개발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종래보다 약 30% 정도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 더 단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 대비 25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더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디지털화 개발에 TPS 개념을 도입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추가 맨파워를 투입하지 않고 개발 기간을 더 단축하고 있어 이제 전기차는 모델 구정 후 14, 15개월이면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의 개발 리드 타임이면 각국별로 환경 규제의 변화나 고객 니즈의 변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미국 업체들의 개발 기간도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GM은 전기차 개발 기간을 최근에는 26개월로
50% 이상 단축하는 표준을 설정하여 25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전기차에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25년까지 개발되는 전기차 모델 수가 경쟁차보다 적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개의 전기차 모델 개발은 토요타의 판매 규모와 경쟁사의 모델 계획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계획 대수를 고려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타가 제시한 30년 전동차 판매 목표는 800만 대로 그중 전기차 판매는 200만 대입니다. 30년 토요타는 전체 판매를 1300만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차의 판매 비율은 현재 24%에서 62%로 크게 확대됩니다. 참고로 기아는 30년에 전동화 차량의 판매 비율을 40%로 발표했습니다. 토요타의 전동차 전체 판매 계획은 전 지역에서 높은 편이나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차의 30년 판매 비율은 전체 판매의 15%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폭스바겐, 벤츠, BMW의 50% 목표 대비 훨씬 낮고 전기차 메이커로 변신하려는 기아보다도 낮습니다. 현대차의 30년 18%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현대차도 토요타처럼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판다는 전략이 되는 건가요?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전기차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폭스바겐과 GM 등과는 달리 토요타는 전기차에 대해서 여전히 과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편입니다. 25년, 26년 시점에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같아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토요타는 30년 시점에서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저가격화와 충전 인프라의 정비가 크게 진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시장은 토요타의 주력 시장이지만 대부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판매는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목표입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목표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작년부터 CO2 규제가 강화된 유럽 시장에 토요타는 전체 판매의 60% 이상을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토요타 유럽 21개 국가에서의 CO2 가중 평균치는 97.5g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작년 말 ID3 전기차까지 런칭하면서 규제를 대응하려 했던 폭스바겐의 CO2 가중 평균치는 110.8g으로 토요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CO2 수치로 폭스바겐은 20년 규제치를 대응하지 못하여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25년, 30년 유럽 규제치는 다시 강화됩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 약한 폭스바겐은 30년 전체 판매의 70%를 전기차로 팔아야 하지만 토요타는 40% 정도만 팔아도 된다는 계산입니다. 토요타는 이전부터 기술이 보급되어야 진정한 환경 기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의 편리성이 높다고 느끼는 유저가 많고 그것이 판매 대수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에 대한 유저 니즈와 각국의 규제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발 리드 타임을 짧게 하는 방식을 구축하고 있어 유연하게 개발 투자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은 물론이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토요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토요타의 강고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30년 전동차 80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공급량을 현재 연간 6GWh에서 30배인 180GWh까지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조달 전략은 폭스바겐, 테슬라, GM과는 달리 대대적인 직접 투자 대신 파트너 기업과 연결을 강화하여 재료의 조달부터 생산, 공급 체제까지 만전을 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왔던 전고체 배터리 부분 발표에서는 일반인들이 기대와는 달리 매우 실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아직 안전성과 내구성을 클리어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재료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요타는 전고체 전지에 대한 특허 수도 세계 최고이고 25년 전후하여 양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보면 토요타의 전고체 전지 개발은 폭스바겐과 퀀텀 스페이가 개발하는 것이나 BMW와 포드가 투자한 솔리드 파워가 개발하는 전고체보다 양산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GM, 테슬라, 폭스바겐은 50%에서 60%까지 배터리 코스트 저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요타는 코스트 저감보다는 안심과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심과 안전이 먼저고 그 다음 에너지 밀도 향상, 고성능화, 저코스트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스트 다운, 성능 향상은 배터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총합력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도대체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뭐지? 라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토요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동화 전기차처럼 단편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동화 비율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요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본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량이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CO2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묻고 또 묻는 것 같습니다. 유럽 메이커들처럼 하루아침에 엔진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7개국 이상이 25년부터 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세계 제1위 시장인 중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수소엔진과 eFuel을 포함하여 전기차, 수소연료전차를 포함한 전방위적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미 결과를 내고 있고 현실적인 답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요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심과 안전을 모토로 하여 개발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토요타의 이러한 전략은 먹힐까요? 테슬라의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효과에 밀려 우리 시야에서 잠시 멀어졌던 토요타. 지금 토요타는 테슬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선언했던 토요타 아키오 사장의 지휘 아래 셀프 드라이빙 시티 개념인 오븐 시티를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토요타의 잠재력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었던 토요타는 어제 발표된 자율주행 특허와 마스 특허에서도 미국의 중국의 IT 업체를 물리치고 1위를 했습니다. 한물 같다고 평가했던 토요타는 방직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로 변신한 것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이상의 것으로 큰 도약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과 GM 그리고 반대편에서 전방위 전략을 추진하며 천천히 전기차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토요타. 향후 향방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는요. 탄소 중립 전략 구체 실행기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